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멤버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수학과 학사에 진학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있는지 고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전망이 어둡다는 여론이 많아 보이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학사를 가시려고 하는 걸로 봐서 고등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혹은 뭐 재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대학교만 나와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학위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원 학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의 사장이 그 공공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주고 인터넷 검색하면 공짜 정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널렸는데 뭐하러 대학 가서 등록금 낭비하냐, 그냥 대학 갈 필요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벌어들인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스탠스는 원인이 뭐냐면, 대중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님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세요. 공부 잘한다 라고 말하려면 반에 한 뭐 30명이라 쳐봅시다. 뭐 한 10%, 한 3명 정도는 공부 잘한다고 말을 듣지만, 나머지 27명은 그냥 공부 잘한다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5등 바깥쪽 사람들은 공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 인공지능 회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말쟁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대학 갈 필요 없다라고 말했죠. 그럼 그 사람 학벌을 까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이 그렇게 실리콘밸리 성공하고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잖아요. 학벌을 까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실리콘밸리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원인은 실리콘밸리에서 석사하면서 배운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뭐 비즈니스도 공부했더라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 그걸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사람보다 월등한 세상을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서, 지가 성공해놓고 지가 인공지능 회사 차렸다고 사람들한테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님도 저의 말과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존재를 보면 되겠죠.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올수록 더더욱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교 정도 수준의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하고 인공지능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공부를 달달 외우는 암기식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대학원 나와줘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되게 상위 레벨의 고급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로 그거를 융합하면서 그거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학사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석사는 나오세요. 뭐 박사는 너무 어려운 거라서 박사까지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뭐 선택 사항이지만 적어도 석사까지는 플랜을 짜시고 대학원의 연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냐면, 자, 인공지능이 뭐냐?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뭔가 컴퓨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그 핵심은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님이 어떤 병아리를 감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암병아리인지 숫병아리인지, 병아리 키워보셨어요? 병아리 키우면 되게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양계장에는 병아리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병아리만 살려두고 숫병아리는 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뭐 초등학교 같은 데 갖다 팔든지, 초등학교 앞에 보면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갖다 내다 팔아버리고 암병아리만 이렇게 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을 낳아야 되니까. 알을 못 낳는 숫병아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거를 솎아낸단 말이에요. 솎아내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솎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병아리 감별사들. 왜 그럴까요? 병아리를 진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를 진짜 많이 보다 보면 암병아리인지 숫병아리인지 차이가 보입니다. 통계죠, 통계. 근데 인간의 뇌가 통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은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경험이 오래되면은 노련해지죠.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뇌도 통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봤던 것 중에 이런 모습의 범위 안에 들면 암병아리다, 이런 모습의 범위 안에 들면 숫병아리다. 자, 그죠? 기계가 이걸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계속 대상을 카메라에게 계속 노출시켜요. 그래서 암병아리다 하면서 사진 1000장 보여줘요. 그리고 숫병아리다 하고 사진 1000장 보여줍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암병아리의 범위 안에 드는 게 있겠죠. 그리고 숫병아리의 범위 안에 드는 게 있겠죠. 그 통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얘는 암병아리다, 얘는 숫병아리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거의 수학의 통계라고 보면 돼요. 수학의 통계. 자, 그래서 수학의 통계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박사를 하고, 학부를 수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실리콘밸리나 뭐 박사를 하거나 뭐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누가 더 잘하냐면 나중에 수학과 학부 출신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수학 한 3분의 1 정도에다가 컴퓨터를 코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컴퓨터 뭐 아키텍처나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3분의 2 해가지고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자, 근데 수학과는 수학만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친구들은 수학과만 나와가지고는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겠죠. 근데 인공지능 자체가 다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이 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수학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근데 수학과 출신들은 학부 때 이미 수학에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컴퓨터 코딩 기법이랑 컴퓨터 구조만 조금만 배우면 인공지능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학부 출신,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출신, 이게 막강한 조합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만 나오면은 수학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이 항상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을 짤 때 수학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왜 전망이 어둡냐면, 국내에서는 알고리즘을 뭔가 짜고 개발하는 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은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연구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 인공지능은 미국이 개발해 놓은 인공지능 컴퓨터 칩을 사와요. 그리고 그 미국이 다 개발해 놓은 그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면 오픈소스로 다운받든지 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병아리 감별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PU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오든지 다운받든지 한 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사진을 감별하는 트레이닝하는 모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진만 가져오는 거야. 사진만, 그러니까 암병아리 사진 만장, 숫병아리 사진 만장,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원천 기술이 아니죠.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그 노가다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 뭐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들 보면 다 뭐냐면, 미국에서 시스템 다 사와가지고 뭘 하면 노가다라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를 세우신 분인데, 무슨 회사냐면 그 옷을 인공지능이 디텍트 한 다음에 옷을 추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데, 그 하드웨어 다 미국에 사오고 소프트웨어 다 미국에 사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재래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옷 사진만 계속 찍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트렌드다 하고 계속 컴퓨터한테 트레이닝만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을 이제 쇼핑몰 같은 데다가 인공지능 뭐 디텍션이 필요한, 인공지능 뭐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한 쇼핑몰에다가 파는 거예요. 완전 노가다죠. 그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거의 모든 게 이건데, 이제 이거를 솔직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한국이 항상 국뽕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맨날 어렸을 때 한국 뉴스를 틀면은 막 한국이 뭐 대단하다, 뭐 한국이 뭐 세계 최초로 뭐 만들었다, 맨날 그러니까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해보고 깨달았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알면 할수록 충격인데,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이 살아남습니다. 왜냐면 인구도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이게 잘한다 자꾸 해줘야지 내수가 유지가 돼요. 실제로 그게 다 미국에 사온 거고 응용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노동력 투입해서 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님들 같은 젊은이들이 자꾸 미국에 넘어가려고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구도 적은데 한국이 계속 붕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이게 약간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인데, 한국 영토 내에 한국인을 많이 잡아놔야 한국이 발전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해냈다, 한국인 세계 최고다,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까보면은 그 회사 뭐 사장님이나 연구소장님이 주기적으로 미국에 방문해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계약서를 쓰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허 좀 빌리고 이 설계도 좀 빌릴 테니까 1년에 대신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하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장 돌리는 거고, 사원 설계도대로 공장 돌리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원 원천 라이브러리 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응용해서. 근데 응용하는 것도 그냥 뿅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라이브러리에 뭐 사진을 디텍션하는 라이브러리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응용하려면 이제 그래도 메인 코드에 임포트 한 다음에 어떤 사진을 불러올지 그 선택을 하고 코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구현할 수 있는 코딩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꾸 뭔가 한국이 있다고 말해야지만 한국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사실 한국이 계속 좀 발전이 약간 정체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똑똑한 인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막 인서울에 명문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학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똑똑해서 다 알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한국에 원천 기술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유학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똑똑하다 하면 다 미국 유학 가버려요. 미국에서 학위를 했다 하면 다 미국에 남아요. 한국에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한국인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고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돌아가면은 미국에서 지금 해주는 이 대우보다 못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받게 되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싶은 거죠. 더 좋은 나라니까, 더 좋은 환경이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돼요.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남자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는 능력 없는 노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시골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촌에 가면은 촌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거기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서울로 와버려요. 그 촌이 지금 능력 없고 서울 갈 능력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촌이 지금 완전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꾸 좌파 정치 세력들이 그 사람들 표를 달라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전혀 부강해지는 방법이 아닌데 계속 좌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요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좌파로 흘러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공산당이 많아지고 공산당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사실 저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가난해지니까 자꾸 언론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뭘 해냈다. 한국이 뭐 인공지능 뭘 개발했는데 미국 거보다 뭐 두세 배 빠르다. 막 그렇게 막 거짓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더 좋다. 미국에 오면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연봉도 많고 일도 적게 하고 편하게 산다. 이걸 계속 알려주면은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미국이 좋다는 걸 사실을 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갈 꿈을 막 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적인 국력을 봤을 때 나처럼 막 얘기하는 게 한국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국 땅의 그 국력을 진심으로 하길 바라면 저도 국뽕을 해야 되는 건가? 국뽕이 애국인가 결국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애국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거보다는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되 미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항상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고 가장 진실을 가지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 한국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기술이 안 돼요. 일본한테도 기술이 안 돼. 일본한테 기술이 안 되고 인건비는 대만한테 안 됩니다. 중국한테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같이 일하면서 미국의 기술들을
한국에 설명해주는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 몰라요. 막 뉴스에 국뽕에 맨날 속아가지고 한국 뭐 반도체가 짱인 줄 알고 한국 뭐 인공지능이 진짜 짱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실리콘밸리 돌아가는 거를 한국 기업들하고 막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깨달아요.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런 기술들을 이제 한국에 이제 잘 알려주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청업체 선정할 때도 일본 하청업체가 있고 대만 하청업체가 있고 한국 하청업체가 있으면 한국은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구현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비싸요. 대만이 얼마나 인건비가 싼데요. 대만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가게 되죠. 대만을. 그러니까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살리고 있어요. 진짜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을 하청 오면은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열성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건들 한국에 라인 까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서 한국 돌아가면 지금 받는 돈을 엄청 포기해야 되고 일은 또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귀국하면 잘 해줘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좀 일도 조금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구현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국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한국의 꼰대들이 이렇게 돈 많이 받고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귀국해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위해서 발전을 좀 시키려고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미국의 랭킹 1위나 2위 하는 그런 학교에서 나오는 첨단 논문들 읽고 그것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려고 저는 논문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 기업에서 일할 때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박사 간 마치고 한국 기업 입사하면 과장을 줍니다. 근데 그 과장으로서 이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저 불러가지고 따로 방에 불러가서 저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는 왜 회사 와서 일을 안 하냐?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고방식이 구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들어가서 불량품 몇 개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계 열어보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문, 과학기술 논문 보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어요. 너는 왜 회사 와서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냐? 황당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야. 삽 들고 공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든지 삽 들고 뭐 공장 기계에서 나오는 뭐 찌꺼기를 치우든지 공장 장비를 열어서 뭐 불량이 나는 이유를 깨닫든지 뭔가 열어보고 뭔가 이렇게 공장에다가 원자재 투입하는 일을 막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논문 보고 있으면 혼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제가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는데 연구팀이었는데도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제가 돌아가면 개인의 발전이 매우 저해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저에게 논문을 읽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러면서 미국에서 받았던 그 연봉 수준으로 맞춰주면서도 미국의 워라밸 수준을 맞춰주면 가겠는데 가면 진짜 고생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 있는 미국 박사들이 다 애국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미국에 남고 싶어요. 근데 미국 취업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좌절되니까 미국 생활 실패자들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뭐 미국에서 막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일하고 막 한국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갈 때는 막 조국을 위해서 간다는데 아니에요. 다 보면 다 뻥이에요. 왜 가냐면은
미국에서 10년, 20년 정도 살다 보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보통 한국 돌아가고 싶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왜냐면 본인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멋진 직장이 있지만 뭐 집에서 살림하는 배우자는 향수병 걸려요. 막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고 싶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우울증 걸린 와이프 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맨날 울어요. 막 한국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어렸을 때 친구들 보고 싶어 하면서 맨날 울면서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사람 많고 그래요. 뭐 근데 까보면은 어딘가에 있겠죠. 진짜 애국심으로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미국에서 이 좋은 걸 다 버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있겠죠 어딘가. 근데 진짜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만나보면 진짜 얘기해 줄게요. 그런 진심으로 한국 돌아가는 사람 만나보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저도 그런 인격은 아직 못 되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받는 삶이 저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국 돌아간다면 이제 와이프 때문에 돌아가겠죠. 와이프들은 여기 실리콘밸리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 출근하고 나서 혼자 우는 여자들 많아요. 한국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5년 10년 되다 보면 이제 향수병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에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한국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애국심 때문에 조국을 돌아가서 미국에서 배운 거를 조국에 헌신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제가 방송할게요. 그 사람을 주제로.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거의 15년째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다들 그냥 미국에서 연봉 좋게 받고 미국에서 일하면 널널하고 자기 커리어에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부분 그렇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막 한국 가는 사람들은 글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뉴스나 뭐 드라마, 영화에서 너무 막 민족주의적으로 막 국뽕을 해대니까 막 진짜 막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애국자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면 진짜 얘기해 줄게요, 제가. 저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자꾸 한국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똑똑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현상이 사실 한국을 약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고민을 하고.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이거보다는 진짜로 막 국뽕하는 거 있잖아. 막 한국이 뭐 세계 최고고 한국인이 미국에 오면은 막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수함에 깜짝 놀란다. 막 깜짝 놀래고 막 뭐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고 뭐 이런 국뽕 있잖아. 이 국뽕으로 막 해야지 이게 돈을 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지금 구독자 지금 2,400명인데 이거 24,000명, 24만 명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압니다. 저도 미디어를 해봐서 알고 저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방송을 듣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